맞아요. 백개문제인가?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잠시 후부터 숙명여고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잠시 점검하고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번 좀 끝까지 넘겨볼 거고요. 화면이 공유되고 있고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들으시는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뭔가 불편하신 점이 있거나 질문사항들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은 보이는데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건 수신하시는 쪽 기기 문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륨을 높여주시거나 또 이어폰을 꼭 꽂아야 하는 기기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후에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 그 음성어는 제가 여기서 저기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비디오를 켜시는 경우 있는데요. 비디오 중지 상태 유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설명회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교 신문 십답, 즉 선배들의 문답을 통해서 설명회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 4번 동안 뭐 외대보고라든가 대원외고라든가 기타 학교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숙명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쭉 요 PPT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궁금하신 점들은 질문을 주시면 네, 고개를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는 수신기 쪽에 볼륨을 높여주셔야 될 겁니다.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 걸로 봐서 제가 이 송출하는 쪽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수신하시는 쪽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뭐 볼륨을 높여주시거나 이어폰을 꽂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설명을 통해서 이제 제가 여러 선생님들과 좀 말씀을 뵙고 있는데요. 일단 저의 간단한 학력사항과 사회 관련 이력, 그다음에 이제 그 학원 관련 경력들이고요. 저는 주로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의 서연고, 서성, 진학에 관련된 컨설팅,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고등학교 입시 관련해서 또 특목 자사 쪽 입시도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항들 좀 점검을 해왔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체로 이제 이런 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오늘 내용은 이 설명회가 좀 다른 설명회와 차별화가 되는 게,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자료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실제로 이제 요 숙명여고를 졸업하고 주요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의 얘기들을 좀 인터뷰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입시를 성공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고요. 하지만 또 이런 얘기들이 뭐 학교 공식 설명회나 강사들을 통해서는 들으실 수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볼륨이 안 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 다른 분들도 다 안 들리시나요? 그러면 제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들리시는 분들은 좀 들린다고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리시는 분이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제가 이제 뭐 통신 쪽의 문제는 아닌 거.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따가 이게 요새 줌이 뭐 유료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조금 그 이게 불안정한 면이 있어서 제가 그 유료 라이센스임을 불구하고 가끔 시간 제한이 또 이게 멋대로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기미가 보이면 제가 그건 좀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아마 대체로는 없는데 가끔 요새 지난주부터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네,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땐 다시 좀 제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시간 제한이 뜨거나 하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잘 들리신다니 대부분 분들은 일단 진행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선 이 생기부 블라인드가 작년에 실시가 됐는데, 그래서 뭐 특목자사나 이제 강남권 일반고가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지 한번 검증을 짧게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명 요구의 주요 과목에 대한 어떤 수행 평가나 집필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아마 이 부분은 각 내신 선생님들이 더 자세히 잘 말씀을 해주시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증언을 좀 정리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숙명에 갔을 경우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입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궁금해하신 점들, 궁금하신 점들은 이제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입시 관련된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들리실 혹시 있으시면 네, 네, 휴대폰으로 들어오시면 소리를 클릭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노트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기부 블라인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생기부 블라인드는 한마디로 이제 이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인지 알 수 없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뭐 입시를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잘 모르신다는 전제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2021년도 서울대 합격자의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이렇게 쭉 순위가 있죠. 요건 이제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베리타스 알파라고 하는 입시 전문 그 사이트에서 이제 집계를 한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저희가 보게 될 숙명 용어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명으로 일단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전체 합격자가 9명, 서울대 기준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자연계는 워낙 의치안을 많이 요새 빠지니까 뭐 절대적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9명이고, 그 다음에 9명은 이제 여기 보시는 저기 3명과 6명이 결합된 걸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서울대 합격자가 많이 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숙명여고 같은 경우가 뭐 생기부 블라인드의 피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넘겨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수시랑 정시를 합쳐서 한번 전반적인 입시 추세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집계하는 곳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이제 서울대가 좀 줄어든 것은 보이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여기가 수시나 어떤 서울대를 이제 뭐 수시로 보내는 학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뭔가 인원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의치한 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연세대도 그렇고 고려대도 그렇고 연세대는 원래 작년에 일단 기본적으로 커트라인이 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특목고나 강남 일반고층 좀 줄어들긴 했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서안을 봐도 그렇고 뭐 그래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기부 블라인드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이제 뭔가 수시에서 불이익 예전만큼의 그런 대접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진학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왜 문제가 되냐면 자, 한번 넘어가면 자 제가 여기 이제 패턴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시에서 이제 소위 배치 컨설팅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두 수시에 관련된 겁니다. 정시는 어차피 수능 점수로 가기 때문에 뭐 어느 고등학교냐가 별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점수가 전국의 모든 학생 똑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어디까지나 이제 60%를 선발하고 있는 수시에 한정된 얘기고요. 수시를 저희가 이제
학교별로 좀 약간 그레이딩을 하게 되는데 승명여고 같은 경우 저희가 일단 D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D그룹 무슨 얘기냐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일단 서울대 합격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30명 이상을 꾸준히 보내는 학교 기준을 일단 수시를 기준 잡습니다. 왜냐하면 정시는 어차피 학생들의 개인 역량이 학교 역량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뭐 A그룹, 그다음에 20명 이상 보내면 B그룹, 10명 이상이면 C그룹, 뭐 그다음에 이제 뭐 D그룹 이렇게 잡는데요. 그 승명 같은 경우는 인원수 전체 인원수로 보면 항상 뭐 15명 이렇게 보내왔지만 수시만을 놓고 봤을 때는 계속 10명 안팎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D그룹 정도로 놓고 많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 의치하는 제외를 하고 의치하는 좀 이제 예외적인 경우니까 제외를 하고 봤을 때 대략 이제 내신이 뭐 어떤 1점 중후반 정도까지가 서울대를 갈 수 있다. 물론 2점 초반도 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합리적인 지원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대체로 이제 뭐 연세대는 2점 중후반, 고려대는 3점 안팎 내지 3점 초반, 그다음에 뭐 서성은 요 정도, 한중경 요 정도가 일단 진학을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고등학교 입시나 내신 체계를 모르시면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제 1점 중후라는 건 뭐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이제 전체 전교생의 4%까지 과목별로 이제 1등급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제 7% 합치면 11% 정도 되겠죠. 그다음 이제 거기에 11을 더해서 한 22% 정도까지가 3등 이렇게 가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략 한 스카이까지 가려면 100분율로 봤을 때 한 22% 정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승명이 뭐 정원이 약간 학년별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450명 정도, 450명, 480명, 400명대를 잡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거기서 22% 정도가 일단 스카이를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400명을 잡으면 22%니까 뭐 한 8, 90명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의치한 빠진 애들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좀 줄겠죠. 이제 그 정도 아이들이 일단 스카이를 바라볼 수 있다.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아까 이제 보셨던 그 앞에 표를 잠깐 다시 돌아가면 위에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일단 어떤 학교에 약간 1년치는 아니고요. 한 3년치를 쭉 살펴서 이제 흐름을 보는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요 A 그룹에 들어가는 학교는 뭐 이제 하나고라든가 그다음에 인원 대비를 봤을 때 뭐 민사고라든가 대원외고라든가 뭐 상산이라든가 이제 이런 학교를 이제 대체로 잡고요. 대부분 전사고나 특목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B그룹에 들어가는 거는 그 다음 뭐 한영, 대일, 뭐 명도 이런 이제 외고들 잡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통 요 강남권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휘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C그룹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미 설명드렸던 뭐 단대국어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일단 똑같이 승명과 같이 일단 D그룹으로 판단해서 일단 배치 컨설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룹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내신 때 내신 레인지를 잡는 게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D그룹이 아니라 E그룹으로 잡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한 1점 중 정도까지로 많이 내신이 한 0.3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에서 서울고를 쓸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대략 한 8, 90명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걔네들이 스카이라 쓰는 게 아니라 어디도 간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치안도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스카이 진학생은 그보다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설명에 다니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다 무엇이다? 중복 합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더하면 뭐 예를 들어 10명, 49명이고 그럼 59명이죠. 89명이고 뭐 120명이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120명 간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건 중복 합격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 재수생도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보다 실제로 이제 현역들 고3들이 가는 숫자는 훨씬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입시에 있어서 승명여고가 어느 정도 이제 위치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전반적인 이제 지원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뭐 왼쪽이 문과, 오른쪽이 이과.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1점 초중대, 뭐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 서울대 지금 받은 걸로 봐서는 뭐 이제 1등을 했던 친구가 아닌가라고 짐작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지원 패턴들. 그래서 뭐 얘는 뭐 이렇게 교수님 얘는 왜 얘기했었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이제 정시 쪽이 뭔가 좀 더 나름대로 기대가 있거나 본인의 하한선이 높은 거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보통
1점대에서 초중대니까 대략 뭐 등수로 따져보면 뭐 400명 정도 잡았을 때 뭐 한 2, 3% 정도, 그러니까 한 6, 7등, 7, 8등 안에 들어오는 친구들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1점대 후반 가는 친구들, 지원 패턴들. 뭐 제가 요거를 지금 그냥 한번 어떤지 오버뷰의 느낌이 때 전반적으로 보시라는 느낌이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이제 쓰는 경우들이 있는 거고, 6개 쓴다고 6개 다 붙는 건 아니죠. 수시에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잡는다. 이 친구들은 대략 한 뭐 4%, 5% 정도 들어가는 친구들이니까 뭐 등수로 따지면 뭐 한 10등에서 20등대 정도, 20등은 좀 20등까지 안 가겠네요. 10등 후반 정도 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교에서. 그다음에 이제 2점대로 넘어오죠. 2점대로 넘어가서 한 지원 패턴들. 그러니까 2점대로 넘어오더라도 이 친구가 이렇게 썼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시에 거는 기대가 컸구나라는 걸 좀 짐작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아까 한 뭐 16, 7, 8등 정도까지 왔으니까 이 친구들은 뭐 한 20등에서 한 30등 정도, 전교니까 이제 그 등로 등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점대 중후반 정도 오게 되면 뭐 이 친구들은 한 뭐 4, 50등 정도, 4, 50등에서 뭐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제 쓰는 패턴이고요.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한 2점대까지 보여드렸는데 이제 요 그럼 뭐 3점대는 어떻게 가냐? 근데 아마 지금은 사실은 뭐 3점대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보통 서성 정도나 뭐 한양대 혹은 뭐 요정 잡히니까 그 다음 그룹 넘어오겠죠. 뭐 중앙대, 경희대, 이대 이렇게 넘어오는데 사실은 뭐 아직은 다 그 이상의 보통 눈높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요 정도 친구들이 쓴다. 요건 이제 제가 혹시 질문을 주시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약간 교과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영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학생들 얘기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뭐 과목별로는 과목별 내신 선생님들께서 더 상세한 말씀을, 전문적인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다른 학교랑 비슷한데요. 1, 2학년은 일단 교과서랑 위인물 위주의 수업을 하고, 3학년은 당연히 수능이 있으니까 수특이나 이제 수능 완성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제가 여러 학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눈길을 끌었던 건 뭐냐면, 모든 선생님이 필기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다른 선생님이 들어가셔도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이제 그런 일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여집합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학원 교재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근데 학원에서는 모든 필기를 수합해 정리해서 주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보충의 개인적인 공부법인데 문학, 비문학 지문의 일부를 쓰면서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주로 외부 지문이 출제되고 시험에서는 서술형 시험에서는 시간 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문이과 공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1에서 3등급이 매우 이제 공통 과정이 있죠. 그래서 매우 치열하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98점을 맞았는데 뭐 2등급을 받은 적도 있고 94점을 맞았는데 4등급을 받은 적도 있다. 이건 되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만큼 내신이 힘든 학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외적인 문법 등 암기가 매우 중요하며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요 교재 수특 및 수능 완성해서 답지까지 공부를 해라. 보통 이제 문제지만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런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어 내신이 굉장히 치열한 학교라는 인상을 줍니다. 다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때 확통을 배워서 수학이 두 과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수학에 대한 로드가 좀 걸린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커리큘럼 중에서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수학 발표를 시킨다. 그래서 이제 뭐 세특이 기재를 해준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 이과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문과에서도 상경계열 가는 친구들 혹은 뭐 서울대 자전 이런 친구들은 이걸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양치기라 그래서 양치기가 뭔가 있는데 이제 양을 많이 늘리는 공부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하고 많이 풀어서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역시 개념 숙제와 암기, 그러니까 수학도 역시 암기를 많이 강조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는 이제 수능 특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3학년 수학은 수능 특강으로 진행을 하긴 하는데 보통 이 문과 친구들은 많이 선택을 안 하고 이제 내신의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영미문학 예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그래도 어쨌든 문과에서도 상경 계열을 갈 친구들은 지원자가 선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요 친구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1, 2학년 때 수학 내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오늘 인터뷰해 준 친구 문과 친구 얘기입니다. 수학을 좀 내신에 올리는 모습을 보여줄까? 아니면 괜히 들었다가 내신을 더 까먹을까? 왜냐하면 문과 친구들 거의 안 듣고 이과 학생들 위주 들으니까 아무래도 내신 따기 더 어려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환경 계열을 가지 않는다면 3학년 때는 일단 이과 친구들만 수학을 듣는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를 한번 보시라는 거고요. 자, 다음 영어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역시 1, 2학년 때는 교과서, 문법, 유인물, 그다음에 모의고사 기출을 본다고 되어 있고요. 시험당 교과서 지문 3개가 나오는데 대략 4, 50문장짜리 지문이 나오고 문법 유인물 서너 장, 기출,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이죠. 2회분 정도가 시험 범위로 잡힌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이제 영어 내신을 하진 않습니다만 특목고에 비하면 이제 분량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변형 문제가 거의 없어서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단어 같은 경우에는 유의어와 반의어까지 꼼꼼히 봐라. 그리고 지문 전체보다는 이게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4, 50문장짜리 다 이걸 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두세 문장 암기가 요령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과 완성 역시 수업을 하고요. 그죠? 요건 대부분의 학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내용이라든가 플로우라든가 순서, 문법 같은 것이 뭐 이제 내신 문제로 나오고 영리문학 읽기 아까 그 약간 뭐 수학과 약간 그 대체 관계 있는 거기에 대해 선택 관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소설책 원서를 읽었었는데 대체로 무난했었다라고 영어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과목 내신 선생님들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제2외국어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단위 수는 크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중국어보다 일본어가 수행평가는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급간 점수가 좁기 때문에 1등 너무 쉽지 않은 편. 그래서 1등급 것이 보통 97, 8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승명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경험상 외고를 갈까 말까 하다가 여기로 이제 왔거나 아니면 뭐 외고가 잘 안 풀려서 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나 외국어 실력들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단위 수는 작지만 제2외국어가 따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답변 준 친구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으로 2등급 정도 유지한 전략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통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임원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활동은 이제 뭐 이거 다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볼드체나 밑줄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예과 간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이라도 꼭 하는 걸 추천한다. 그래서 학생에는 본인 역할은 이제 본인이 하지는 않았지만 학급 회장들어 훨씬 많이 시간이 들어간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추천하지 않는다. 뭐 어느 학교나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에는 조금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공통으로 얘기를 합니다. 역시 이제 또한 또 다른 친구도 오로지 생기부 스펙을 위해서 학생이 참여할 생각이라면 추천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좋은 활동이지만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일부러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는 조금 공감을 하는 편이고요. 특히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이 임원 활동 같은 것들이 자소서가 있을 때까지는 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었는데 사실상 지금 자소서가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현재 고1부터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꼭 해야지 학교를 다닐 맛이 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부러 입시 때문에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동아리 활동 가겠습니다. 뭐 수시에서 이제 점점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 친구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의예과 친구였는데 오히려 이제 모의위원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과에서 어쨌든 근데 이과에서 교내 인기가 많은 동아리는 신문부나 과학부 등이 있긴 했으나 입시 추세를 본다면 어느 동아리든 본인이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자, 일단 요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공식 동아리는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는데 3학년 때는 그냥 자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동아리에서는 이제 자습을 하고 세특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게 3학년 때 약간 이 생기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이죠. 그래서 보통 세특 활동을 이걸로 이루어주고, 그다음에 SL, 뭐 사이언스 라이프 같은데, 그다음에 숙란, 신문, 시리우스 등이 인기 동아리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동아리 생활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정도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데 첫 번째는 진로와 연관된 동아리에 가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물론 좋긴 한데, 근데 그게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인기 동아리면 뭐 운이 없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이유로 뭐 가위바위보를 질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마치
큰일 난 것처럼 이제 뭐 이제 그 마치 이제 수시는 버려야 되는 것처럼 걱정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실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지금 과학권이 당연히 이제 이과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었을 거고 신문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본인이 뭔가 희망하는 진로 쪽 기사를 쓰기가 되게 좋죠. 그래서 이제 동아리 활동 적기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활동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좀 다시 물어봤어요. 도서관 관리 동아리가 뭐 굳이 인기가 있을까 싶어서 여긴 왜 인기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이제 다른 학교들이랑 그 하는 학술 뭐 뒤에 이제 쭉 나오는데 학술 프로그램 같은 걸 이제 준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책 읽고 하는 활동 자체를 그 생기부에 적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동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이제 도서관 관리가 예전에 별로 인기 있는 그런 동아리가 아니었는데 또 이제 수시가 있고 이제 생기부 중요성이 올라가면서 또 이 동아리도 인기가 올라갔다는 걸 조금 입시 트렌드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방과 후 수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방과 후 수업에서는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화학 실험 방과 후를 들었었는데 특히 실험은 무엇을 심화해서 공부하는 것과는 다르게 집에서는 하는 것이 물리적 불가능하죠. 실험 도구가 없으니까 정말 유익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실험 내용, 아무래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외에 여기서는 좀 더 심화되거나 또 다른 특이한 실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 방과 후 같은 것들 이과 친구들은 매우 잘 활용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뭐 영어 영문법 이런 영어 구문 쓰기 이런 걸 들었었는데 방과 후 수업이기도 했고 방학 아침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듣긴 들었지만 사실 큰 메리트는 없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방과 후 수업들은 보통 문과 친구들은 그렇게 후한 점수를 잘 안 주는 것 같고요. 이제 이과 친구들은 이런 이제 학교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회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회가 다양한 편은 아니고, 자, 일단 뭐 어떤 대회들이 있느냐? 기본적인 대회들, 경시대회, 영어 말하기 대회만 있는 학교라서 있는 모든 대회는 나가서 수상을 하려고 했다. 근데 이것이 내신과 성격도 정말 다르고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수상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그 무슨 상이든 은상이나 꼭 금상이나 대상이 아니어도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되니까 참여해봐라라고 이제 권하고 있죠. 그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좀 입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드리셨을 텐데, 이제 수상 실적이 대입에 반영이 안 되죠. 현재 고1부터.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건 이제 뭐 정확한 건 올해 그 각 학교에서 생기부, 1학년 생기부 적는 걸 조금 봐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수상 실적은 여전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것이 이제 과거처럼 생기부에 명시적으로 뭔가 적혀서 넘어갈 수는 없지만, 이제 그건 이제 저기 그 가려지게 됐으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회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수상을 했던 경우에는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든 우회적으로 생활기록부에 적어주시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근거는 두 가지인데, 이제 저도 요 관련된 일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입시 친화적인 학교들은 이제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어서 첫 번째는 지금 고3, 지금 고3, 지금 고2가 이제 자율 동아리 활동이 빠졌어요. 자율 동아리 이름만 들어가고 적어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이제 입시에 좀 신경을 쓰는 일부 특목고들은 이 내용을 행특 쪽에 적어주세요. 행특은 이제 그 생활기록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데 담임쌤 재량으로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적어주시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뭐 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 전자사고 같은 경우는 대회 나가서 수상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래도 거기서 뭔가 발표했던 내용, 뭐 보고서를 썼던 내용 이런 것들을 세특이나 다른 창체 쪽에 이제 기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정확한 건 올해 1학년들 생기부 완성되는 걸 봐야겠지만 만약에 이제 뭐이 수상 실적이 못 나간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입시를 신경 써주신 학교들은 그 내용을 어딘가에 노출을 시켜주려고 고민을 하실 거고 숙명여고 역시도 입시에는 조금 민감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마 신경을 써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뭔가 대회 나가서 수상을 해야 돼라고 내신을 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으나 대회에 이제 자연스럽게 나가 상을 타는 것을 일부러 기피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건 이제 올해 1학년에 생기부 적히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제가 좀 보고 다시 이제 내년 초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이제 이 친구는 영어 에세이 대 영어 말하기 대 뭐 영어를 잘했던 친구인 것 같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공과 직결되는 대회이기도 하고 대회가 많이 돼서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중요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영어를 잘하면 좋은 게 이건 뭐 특별히 뭐 엄청난 투자를 하거나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집중해서
잘하면 퍼포먼스가 좋으면 상을 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장점이 있겠죠. 그럼 이제 프로그램으로서는 뭐 토요 아카데미가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역시 저게 있죠. 학교에 이제 그런 인프라 활용해서 했었던 제작 활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다닐 때는 없었지만 메이커 교실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또 새로 생긴다고 했다. 졸업을 했으니까 확인할 수는 없는데 아마 이제 지금 입학하시는 분들이나 다니는 친구들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요 아카데미는 이제 강연이 오는 건데 정말 다양하고 독특한 분야들의 강연이 많다. 이게요, 이제 숙명 같은 학교가 좋은 게, 뭐 숙명이나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 학교가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일반고보다 기본적으로 학교의 네임밸류가 있고 일반고지만 또 동문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이런 특강에서 연사들이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셀레브리티들이 옵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아마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게 진로 쪽에 적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3이나 고1도 여전히 진로 활동 나는 살아있고 이제 여기에서 뭔가 와서 강연을 듣고 이 사람들하고 뭔가 뭐 여기서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고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활동 자체가 조금 이제 레벨의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음이 독서 멘토링. 제가 이쪽에서 이걸 꾸준히 봤는데 아마 일반고 중에서는 이 독서 포트폴리오를 가장 열심히 관리하는 학교가 숙명인 것 같습니다. 강남권을 좁혀 오더라도 그래서 이제 한 학기에 뭐 한 번씩 책을 제출하면 했고 4번 정도 토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쌓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아시겠지만 이제 생활기록부에서 도서 목록란은 빠지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을 읽고 뭔가 활동을 해서 다른 칸에 적혀야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역시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동교와 연합해서 하는 인문학 캠프. 아까 이제 그 도서 관리부가 인기 있다고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주도한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생활기록부가 좀 동아리 활동이 풍성해지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테드 지식 나눔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테드 형식을 빌려서 학생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특정 디즈니 영화 애니메이션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실 속 차별 이런 것들의 내용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훌륭한 요새 이제 논문이나 뭐 소논문 이런 거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으로 약간 심화학습 프로그램이 대체돼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유탐구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보이시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죠. 입상보단 참가 의의를 뒀는데 왜 그랬냐? 참가하면 입상하지 못해도 탐구 내용을 생기부에 써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써주는 학교가 입시에 조금 더 그 입시 친화적인, 입시 우호적인 학교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실은 뭐 서울에 있는 저기 특히 공립학교들이나 지방 일반고들은 잘 이런 거 안 해주시잖아요, 그죠? 매뉴얼 되게 엄격하게 해석하셔서 근데 어떻게든 이제 뭔가를 넣어줄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아마 숙명은 아마 입상 실적이 빠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대회 관련된 내용을 넣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대회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학생들 봉사활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의예과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요양원 봉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들이 보통 많이 하는 활동이다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에서는 이제 영어책 번역 봉사, 복지관 반찬 배달 봉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봉사는 원칙적으로 입시와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뭐 5학기 누적했을 때 100시간 정도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라든가 그 밖에 뭐 사회복지학과라든가 사범대라든가 이런 데는 좀 봉사활동을 누적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거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고일들 저기부터는 이제 이 봉사활동 자체가 이제 학교 내 프로그램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에 있는 동아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잠시만요. 이게 또 약간 시간 제한이 걸려서 약간 불안한데요. 혹시 이게 지금 화면이 꺼져도 제가 다시 바로 접속을 할 거니까요. 한 30초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끊었다 가겠습니다.